예.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7간신이 나오고 그랬더니 또 친윤계에서는 도곡동 7인회부터 청산해라.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론조사하다 얘기하다 이제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여론 의원님도 이제 선거 뭐 경선도 하시고 뭐 본선도 하시고 수많은 여론조사를 하실 텐데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저는 여론조사만큼은 예. 저희가 이제 경선하거나 그러면 현장에서 그 돌리는 걸 보거든요. 네. 몇 개의 샘플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를 아. 보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볼 겨를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기네끼리 해가지고 몇 포인트 높여놓고 예. 50번 중에 49번을 윤석열을 1등으로 만들어놨으니 이거는 자기네 경선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대선 자체에 예. 그 여론의 흐름을 만들었고 이 여론조사가 언론 통해서 나갔다는 거잖아요. 예. 머니투데이였나요? 머니투데이. 예, 이렇게 나가면서 전체 흐름과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대선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기는 선거라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이런 만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밖으로 나온 그런 여론조사에서는 예. 저렇게 조작된 여론조사나 이런 게 영향을 미치니까 아니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조사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언론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를 하게 되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네, 뭐 금요일은 그냥 갤럽의 날이에요. 여론조사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흐름이 어떤가를 이제 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언론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졌다, 조작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대한민국의 일입니다. 어떤 기본. 그걸 대통령 선거에서 예. 그러니까 그러고 이 대통령은 뭐 맨날 처음부터 끝까지 네. 되게 공정한 줄 알았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뭐 조직에 뭐라 그랬어?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네, 그런 얘기 해가면서 이명박 그 댓글 예. 잡아 흔들 때 보면서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무대뽀인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필요한 것 이것을 뭐 조작이든 예. 그 대장동의 그 누굽니까 김만배 네. 때부터 그렇고 다 자기를 위해서 조작, 수사권 그리고 검찰 모든 공권력 그리고 사적인 거 다 갖다 쓸 수 있는 정말 특수한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게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가장 불편할 사람이 홍준표 시장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근데 홍준표 시장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지금 내용을 어제 올린 페이스북 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명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 알았지만 그냥 넘어갔다.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후보 간에? 그러니까 지금 그 경선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여론 조작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걸 그냥 넘길 수 있습니까? 우선 자기가 그게 이제 독약이 된 거죠. 네. 자기가 10% 앞섰다고 생각했으니까. 아. 국민 여론조사에서 10% 앞섰으니까 예. 저게 아, 이것까지 해봐야.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네.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여론조사가 계속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예. 당원 여론조사에도 그게 영향을 미쳤고 자기가 패배하게 됐다. 그때만 해도 10% 정도 앞서니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게 간등간등했다면 예. 바로 법적 조치했을 거다. 홍준표 이렇게 생각- 측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예. 본인이 월등하게 앞서니까 저거 해봐야 못 뒤집는다, 의미 없다. 결국 내가 이길 거다 이렇게 이길 생각한 거다라고 거죠. 오판한 거네요. 네, 오판한 거죠. 그러면 그래서 대통령 선거 끝나고 그렇게 대통령한테 갖다 들이박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계속 뭐 페이스북 글 막 이런 걸 계속 들이박잖아요. 그렇죠, 비판했죠. 분노가 네. 있었으니까 말은 잘 못하고. 네. 근데 이제 모든 게 뭐 내가 명태균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 자기네 스스로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예. 네. 누구 하나가 이제 터져 나오기 벌써 얼마 전부터 시작한 거죠. 예. 녹취가 나오고 이러면서 그 녹취들이 이제 자꾸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난 대선 경선부터 사실은 그 명태균 씨가 소위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는 선거
뭐 내가 오세훈을 만들고 내가 이준석을 만들고 이런 표현을 막 그 거침없이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추후에 또 어떤 녹음 파일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내 경선에서부터 여론 조작에 해당하는 이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들라는 거예요. 예?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 주이소. 그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강혜경 씨가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2%나 3% 앞서게 해주고 네. 그렇게 하려면 60대를 더 넣으면 되고 네. 청년들을 더 높이려면 그쪽을 지지하는 청년 표본을 더 그러니까요. 내면 되고 예. 아주 구체적인 거죠. 예. 이것도 일부만 까진 거 아닐까요? 일부겠죠. 예. 예. 2년치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무슨 선거에서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해 4,000개 있다 그러더라고요. 녹음 파일이. 예. 4,000개 있어서 네. 그 4,000개를 다 정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시겠습니까? 네, 제가 모여-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가 다리 좀 드려볼까요? 아니 이거는 네. 해서 다 같이 이거는 집단지성으로 빨리빨리 해야지 4,000개를 언제 기다립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눠서 각사가 기자들이 나눠서 기사를 빨리빨리 써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보수 진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에 대해서는 그 마각을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내고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옛날은 모르겠지만 2024년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2024년 대명천지에. 그러니까요. 자, 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 네. 명태균 씨가 출연을 했는데 네. 의원님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가장 귀에 걸리는 얘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셀 수 없이 그 집에 많이 갔다. 네. 매일 아침 스피커폰을 폰으로. 통해서 대화를 나눴다. 김재원이 나한테 뭐라 하는데 김재원은 그 집 한번 가봤냐? 네. 정진석이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하는데 정진석이 나를 알아? 네. 정진석은 그 집에 가봤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정진석도 용산에서 장악력도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예. 말한 7의 간신이 예. 훨씬 더 센 거죠. 훨씬 더 세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말했는데 그게 다 허위고 거짓말이 금방 드러나 버리니까 제가 보기엔 김건희, 윤석열 이 사람들이 되게 걱정은 많이 하고 있을 거다. 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지를지 모를 상황인 예. 거죠. 예. 그런데 그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정리하는 게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대선 경선 전까지 2번 정도 만났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대응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저는 매일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그렇습니다. 여사하고.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우리 오빠 상태가 어떤지 얘기 좀 해달라. 네.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경우로 보통 막역한 사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막역한 사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의지한 사이죠.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 명태균 씨가 지시하는 방향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 당신은 배우다. 예. 스타는 누가 만드냐? 예. 내가 국민의힘이 그때 한국당이었습니까? 거기가 자유한국당. 배급사고 예. 뭐 영화 제작사고 자기는 그것을 만드는 뭐 감독이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들 그냥 가만히 있어. 예. 내가 다 하는 대로 따라와. 예. 이렇게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후보는 연기나 잘해라. 이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한 말이다라는 거잖아요. 후보는 연기나 잘해라. 예.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엔 명태균 씨에게 계속 의존했고 예. 거기서 지금 별건 없을 거야라고 했는데 오늘 여론조사가 조작되었다는 게 마저 까지게 된 거고 네. 예, 이쯤 되면 제가 보기엔 스스로 수사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검찰은 예. 그 많은
검찰의 힘 가지고 이건 낱낱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네. 좀 숫자가 작습니다. 어제 저희가 공수처를 봤는데 공수처가 25명이 검사예요. 네. 25명 중에 6명이 결혼이라서 예. 19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4명 그러니까 그 최병 사건 네. 뭐 김건희 사건 등등을 수사하던 검사들 4명이 임기가 만료가 되고 있어요. 예. 10월 16일, 26일이 만료예요. 이거 근데 거기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람들 다시 안 연임시켜 주세요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사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걱정스러운데 이 사인 안 하면 정말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연임시켜야지 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수처가 작아요, 숫자가. 이재명 수사하는 사람들 전체 합치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검 하나 하는 숫자 정도 네. 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서 보강도 해야지 되고 네. 그리고 수사관도 검사도 더 많이 보강하는 법안을 장경태 의원이 내놨는데 네. 저도 좀 내고 법사위에서 빨리 통과시켜 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민국에 용기 있는 검사들이 나와야 돼요. 네. 용기 있는 검사들이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 그 수사하듯이 네. 대한민국에 용기 있는 검사들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 명태균 씨 등 그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낱낱이 수사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